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에 이 다이나믹 에디션이 좀 추가가 됐고요. 그 차량을 좀 시승하기 위해서 이곳 좀 가평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좀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있는데요. 저도 좀 이따가 이거 촬영이 끝나면 한번 올라가서 한번 패러글라이딩 해볼 거고요. 자, 일단은 렉스턴 스포츠 칸 다이나믹 에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이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 렉선 스포츠와 렉선 스포츠 칸에 오프로드 옵션들을 몇 가지 좀 추가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옵션들을 좀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옵션을 커스터마이징 옵션들을 구매할 때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구성을 해서 추가된 트림이 이제 다이나믹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의 하부 쪽을 보시면 일단 그 스키드 플레이트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오프로드 차량이라면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도 좀 필수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이 차량의 측면부를 보면은 이 팬더 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 패널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뭐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플라스틱 패널을 덧대면서 뭐 오프로드에서 그 차량이 좀 파손되는 것도 방지하고 또 나름의 멋도 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다이나믹 에디션 같은 경우는 18인치 블랙 휠이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쿠퍼 타이어의 이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인데 이것은 이제 기본 사양은 아닙니다. 지금 오프로드 시승을 위해서 특별하게 조금 장착을 한 부분이고요. 일반 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가 아니라 일반 타이어가 그냥 장착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드 스텝이 따로 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이제 사이드 스텝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이 측면에 보시면 이제 뭐 롤바들도 사실 좀 적용되어 있고 위쪽에 보면은 이 루프렉이라든지 텐트 같은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기본 사항은 아니고요.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다이나믹 에디션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후면에서 보면은 이 리어 범퍼 하단에도 스키드 플레이트가 따로 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이나믹 에디션에 추가된 옵션이 이 소프트 좀 부드럽게 열리는 이 데크입니다.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데크가 좀 마련이 되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다이나믹 에디션에 좀 부드럽게 열리는 이 데크가 추가가 돼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쾅 하고 한 번에 열려서 조금 위험하기도 했고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렉선 카이다 보니까 적재 공간이 뭐 한 1200리터 이상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렉선 모델, 렉선 스포츠 모델보다 확실히 적재 공간을 좀 넓게 쓰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렉선 스포츠 같은 경우에 조금 픽업 트럭 치고는 좀 좁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내부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한번 운전석 쪽으로 한번 가보죠. 옵션이 이제 추가가 기본 사항으로 적용되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는 G4 렉스턴을 기반으로 한 렉스턴 스포츠와 동일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기본 옵션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으로 가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필요했던 기능이기도 한데 이제 2열 시트 하단으로 트레이가 마련이 됐습니다. 안쪽에 손을 집어넣으면 이게 레버가 있는데요. 살짝 내리면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나오는 이 트레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기존에는 이 트레이가 이만 오프라인에서 옵션으로 이제 샵 같은 곳에서 튜닝샵 같은 곳에서 추가를 했었다고 고객들이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쌍용차에서도 기본 옵션 사양으로 다이나믹 에디션의 기본 옵션 사양으로 추가가 됐고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부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했는데 시트를 이제 열어서 수납을 하는 형태였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꺼내는 부분이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기본 옵션 사양으로 적용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에 이제 금속 패널에서 띄워진 이 브레이크 페달, 스포츠 페달이라고 불리는 옵션입니다. 일반적인 그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지만 스포츠 페달이라는 이름으로 좀 추가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좀 옵션 그리고 기존의 커스터마이징
옵션들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해서 적용할 때보다 한 95만 원 정도 차량의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오프로드 좀 옵션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옵션들이 다 갖춰진 이 다이나믹 에디션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렉선 스포츠 칸에 이제 다이나믹 에디션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전에 오전에는 이제 오프로드 시승을 좀 했고요. 지금은 온로드 시승을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렉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가 굉장히 좀 효자 모델이죠. 지금 올 상반기에 쌍용차 같은 경우는 한 4만 대 정도를 내수 시장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5,000대가 바로 쌍용 렉스턴 지금 시승하고 있는 렉선 스포츠와 렉스턴 칸 모델입니다. 티볼리가 이제 2위로 한 10,000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요.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 이 렉선 스포츠라는 점에서 의외의 좀 판매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국내 시장에서 국산 모델 가운데 지금 이 가격대의 픽업 트럭은 뭐 전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뭐 야외 활동이라든지 오프로드 그리고 뭐 캠핑 이런 용도의 이 렉선 스포츠 모델을 좀 많이 구입을 좀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렉선 스포츠 칸의 다이나믹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롭게 트림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 이 렉선 스포츠와 렉선 스포츠 칸 모델에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옵션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주요한 이 오프로드 옵션들을 추가를 해서 만든 모델이 이제 렉선 스포츠 칸의 다이나믹 에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가장 엔트리 트림의 프레스티지 트림 그리고 그 상위에 바로 이제 스페셜 모델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 다이나믹 에디션 모델입니다. 이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좀 개별적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이 다이나믹 에디션 모델을 좀 구매하는 경우에 칸 모델 기준으로 해서요 한 89만 원 정도의 뭐 가격이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렉선 스포츠를 구매를 하시면서 조금 더 오프로드 성향의 좀 외관 파츠를 좀 추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뭐 다이나믹 옵션 이 다이나믹 에디션 모델을 좀 구매하시는 게 조금 금전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디자인의 변화 그리고 실내 구성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주행과 관련된 뭐 변화라면은 당연히 이제 다이나믹 서스펜션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쌍용차에서는 이 옵션을 가지고 호주 서스펜션이라는 뭐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좀 수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 법인도 설립해서 좀 해외 시장 판매에 좀 활로를 개척하고자 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죠. 그래서 뭐 판매량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도 한 1000여 대, 1200대 정도가 지금 수출이 된 상황이고요. 전체 차종이 한 1200대 정도가 수출이 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호주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고서 좀 이러한 서스펜션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코일 스프링의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또 전고를 한 10cm 정도 높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국내에서는 사실 캠퍼분들이라면 이 적재 공간에 많은 짐을 실을 텐데 또 많은 짐을 실은 경우에 이 하체가 조금 눌려 있는 그러한 뭐 겉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주행할 때도 좀 많이 하체가 좀 낮아지는 이러한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스프링 서스펜션의 이 코일 스프링의 강도를 높여서 차체가 너무 이렇게 뒤쪽이 주저하는 일 없이 좀 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주행성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닌 부분인 것 같고요. 단지 좀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차량이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주행 질감이 크게 극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오랜만에 렉선 스포츠 칸을 지금 다시 시승을 하고 있는데 뭐 역시나 뭐 굳이 승용 모델하고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뭐 화물차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쾌적한 뭐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승용 모델과 좀 비교를 하다 보면 그리고 뭐 G4 렉스턴 차량들과 좀 비교를 하다 보면 상당히 좀 거친 느낌이 나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에 타이어가 이 ATM 쿠퍼 타이어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인데요. 일반적인 타이어보다 타이어 사이사이에 좀 굴곡 같은 경우에 좀 더 폭도 넓고 이 오프로드 전용에 맞게 개발된 타이어입니다. 이제 쿠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타이어처럼 이제 미국의 타이어 제조사인데요. 저는 사실 이 온로드에서 이 오프로드 타이어를 장착한 이 차량을 시승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승차감이 나쁘진 않네요. 물론 이제 타이어가 지금 비가 와서 노면에
타이어에서의 올라오는 소음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하는 것 같은데, 뭐 타이어와 이 노면이 마찰하는 이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들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에서 그렇게 일반적인 지금처럼 이제 국도 같은 경우에 정속 주행을 하고 저속 주행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심하게 뭐 거부감이 들거나 아니면 뭐 승차감이 불편해진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뭐 코너링, 급한 좀 코너링을 한다거나 고속 주행 시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겠죠. 좀 승차감도 거칠어지고 노면 소음도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국도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상황이라면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네요. 이 오프로드 타이어를 장착하고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것도요. 기존 모델과 뭐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뭐 전혀 없이 그냥 트림만 하나 추가된 그러한 사양이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있어서 뭐 큰 차이는 보이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187마력의 디젤 엔진 동일하게 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 새롭게 픽업 트럭, 수입 픽업 트럭 두 종이 또 출시가 되죠.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쉐보레 콜로라도에 이어서 포드 레인저도 출시될 예정이고요. 또 지프의 글라데이터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차량 사이즈 같은 경우에 이 네 차종이 거의 다 비슷한 크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 대형 픽업 트럭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작은 픽업 트럭에 속하는 차량들이긴 하지만요. 국내에서는 뭐 사실 주차 공간이, 적당한 주차 공간을 좀 찾기 어려울 만큼 큰 사이즈의 차량이라는 것이 좀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렇게 좀 픽업 트럭이, 다양한 픽업 트럭들이 출시되면은 분명히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좀 픽업 트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사양 비교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이 렉선 스포츠나 뭐 렉선 스포츠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점에서는 뭐 다른 경쟁 모델들과 분명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콜로라도나 뭐 레인저나 이러한 모델들은 사실 콜로라도 시승을 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픽업 트럭을 오랫동안 다루었던 회사들의 대표 모델들이기 때문에 픽업 트럭으로서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렉선 스포츠나 렉선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콜로라도보다도 오히려 렉선 스포츠 칸의 적재 용량이 좀 크긴 하죠. 하지만 이 뒤쪽 데크 부분을 열어서 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이라든지, 쉽게 하나 예를 들자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이 뒤쪽 리어 범퍼 쪽에 발받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그냥 홈이 뚫려 있고 이제 발을 올릴 수 있는 거치대이긴 한데, 이 픽업 트럭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소소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아쉬움이 아직까지 이 국내 쌍용의 렉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적인 아쉬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본격적인 픽업 트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가격대가 이미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 엔트리 트림이 3,800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렉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후반대부터 3천만 원 중반까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뭐 픽업 트럭, 특히나 이제 미국산 픽업 트럭에 대한 뭐 로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렉선 스포츠 같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콜로라도라든지 아니면은 이후에 출시될 뭐 레인저, 뭐 글라데이터 쪽에 조금 더 마음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픽업 트럭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죠. 뭐 지금 세금 같은 경우 28,500원만 된다는 장점도 있고, 또 세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 승용차가 7% 내는 것과 달리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5%만 내도 되고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뭐 적재 공간의 활용성이 유용하다는 부분은 익히 알고 계시겠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뭐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1차선을 주행을 할 수가 없죠. 뭐 추월 차선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차가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차선을 이용해서 주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소소한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를 하신다면 하나의 여러 가지 승용 모델, 그 다음에 뭐 SUV 모델, 그리고 이제 픽업 트럭 같이 다양한 차종들을 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새로운 모델들도 출시가 되면은 선택지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 픽업 트럭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렉턴 스포츠칸 이 다이나믹 에디션 모델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편의 장비들, 추가된 편의 장비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제 커스터마이징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 사양으로 이제 추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경쟁력 있는 이 픽업 트럭을 국산 픽업 트럭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